안녕하세요. 증시 이야기를 즐겁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양파남의 까도 재미있는 증시 이야기 진행을 맡은 이하민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진행을 맡게 돼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앞으로 IM뱅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재밌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 세 번째 증시 이야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 경제지표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경제지표 이야기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이하민 아나운서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유익한 증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 금융시장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매일 뉴스를 챙겨보는데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로 나를 혼란스럽게 할까 매일이 머리가 아픕니다. 네, 당행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은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지다 보니 글로벌 교역에 혼란이 생기고 그 여파가 증시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적응할 시간도 없이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말이 나오는 시기죠.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피로감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뭔가 흐름을 잡기 힘든 시장이라고 느껴졌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유가 몸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또 평소에 많이 들어본 용어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경제지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대체 우리가 왜 미국의 경제지표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 GDP를 비행기에 비유해보면 4개의 엔진이 있죠. 바로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요. 이 중 가장 변동성이 큰 게 순수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다른 나라가 우리 제품을 사줘야 수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외 요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외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소비는 한국의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지표는 한국 증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보면 우리 경제와 증시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한국의 수출 방향성도 전망할 수 있고 코스피 지수 흐름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라는 말은 익숙한데 정확히 어떤 지표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소비 동향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미국 소매 판매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과 같이 전국 소매업체들의 월간 판매액을 집계한 자료로 가게와 기관의 상품 소비 규모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소비자들이 대체 얼마나 물건을 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지표는 대체 언제, 어디서 발표하는 걸까요? 네, 이 지표는 매달 중순, 보통 15일 전후로 미국 통계국에서 발표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경제의 수요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거죠.
네, 소비가 활발하면 왠지 기업들도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도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소비가 늘면 생산과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고용이 증가해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이 줄고 고용시장도 위축돼 경기 둔화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 하나로도 경제 전반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마법 같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비의 선순환 구조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소비가 늘면 생산도 늘고 기업은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정말 많아진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매 판매가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 미국 소비가 견조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돈을 잘 쓰는 것을 보니까 미국 경제 역시 탄탄하구나 하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는 거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반대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조정받기도 합니다. 그럼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또 우리가 투자자 입장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이 수치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최근에도 실제로 증시가 조정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래프를 보면 올해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줄면서 5개월 만에 감소했는데 이 영향으로 월마트 같은 대형 내수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증시도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와 기업 실적, 증시 이런 것들이 같이 살고 같이 죽고 하는 생태계가 저는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이 하나의 지표가 미국은 물론 한국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흔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 지수와 국내 수출액은 동행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결국 미국 소비가 줄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물건을 덜 팔게 되고 그만큼 이익도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에까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미국 비중이 더 커졌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미국 소비 둔화가 한국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보니까 미국 소매 판매 지표 하나에도 이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단순한 경제 지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중요성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소비는 미국 경제의 핵심이고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예요. 이 지표는 한국 증시와도 직결되니 투자자라면 꼭 챙겨서 봐야 합니다. 네, 꼭 챙겨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첫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쉽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알찬 경제 지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지표 네 번째 시간으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시간도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며 마무리할까요? 양파남의 까독까독 재미있는 증시 이야기!